절대 블루베리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간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블루베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과일이 가진 소중한 효능의 78%를 그대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혈당에 정말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놀랍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둘째, 블루베리 효과를 2~3배 높이는 황금조합. 셋째, 하루 중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깐, 먼저 왜 블루베리가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보다 무려 28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28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당뇨 환자 2,300명을 추적했습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꾸준히 드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34% 향상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시면 이 열쇠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녹슨 자물쇠를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쇠가 다시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약만 의존하시거든요.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블루베리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의 부담이 적다는 뜻이에요. 블루베리의 혈당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53입니다. 흰쌀밥이 86이고 식빵이 90일입니다. 비교가 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당 부하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먹는 양까지 고려한 수치인데요. 블루베리 한 줌의 혈당 부하량은 단 1점입니다. 1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블루베리 한 줌 드셔도 혈당이 거의 안 오른다는 겁니다. 밥이나 빵처럼 갑자기 확 치솟지 않아요.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우리 당뇨 있는 분들한테 이보다 좋은 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 서울병원 당뇨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4%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0.4%포인트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1%포인트 낮아지면 당뇨 합병증 위험이 21% 줄어듭니다. 0.4%포인트면 합병증 위험을 거의 10% 가까이 낮추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약 없이 그냥 과일 먹어서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실수,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어머, 이게 왜 안 되냐고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스무디, 우유에 시리얼 넣고 블루베리 올린 거 다 안 된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네요.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효능을 78% 이상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칼슘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서로 결합해버립니다. 마치 열쇠에 껌이 붙은 것처럼요. 결합된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대로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중한 효과, 인슐린 민감도 높이고 혈당 조절 돕고 항산화 작용하는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우유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폴리페놀 흡수율이 7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발 블루베리 드실 때 우유는 따로 드세요. 아침에 우유 드셨으면 블루베리는 점심 지나서 드시고요.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고 싶으시면요. 우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쓰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 블루베리와 철분,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붉은 고기, 간, 시금치, 비름나물, 이런 음식들이요. 철분이 풍부하죠. 그런데 철분도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철분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문제는 철분이 강한 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만나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안토시아닌의 힘을 꺾어버린다고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철분이 안토시아닌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둘 다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서 항산화 물질을 못 얻고 고기나 채소에서 철분도 제대로 흡수 못하고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과 철분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두 영양소 모두 흡수율이 평균 41% 감소한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분리하세요. 점심에 소고기 먹었으면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으로 미루시고요. 아니면 아침에 블루베리 드시고 붉은 고기는 저녁에 드세요. 최소 2~3시간 간격만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블루베리를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스무디나 주스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게 블루베리를 혈당의 친구에서 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단 몇 초 만에요.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를 통째로 드시면 우리 몸은 씹고 부수고 천천히 소화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블루베리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과일 속 당분을 감싸서 천천히 혈액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버리면요. 칼날이 세포 구조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식이섬유도 잘게 부서져요. 그러면 당분이 한꺼번에 풀려 나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마시는 순간 이 당분이 거의 즉시 혈액으로 흡수돼요. 마치 탄산음료 마실 때처럼요.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이게 당뇨 있는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스무디로 마시면 양 조절도 안 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씹어 먹으면 몇 분 걸리고 포만감도 느끼잖아요. 근데 같은 양이 들어간 스무디는 몇 초 만에 삼켜버리고도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더 먹게 되고요. 제가 아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이영호 님이셨는데요. 부산에서 식당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매일 아침 블루베리 스무디를 드셨어요. 건강 챙긴다고요. 근데 혈당이 계속 높은 거예요. 이상하다. 블루베리 먹는데 왜 이러지?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스무디 한 컵에 블루베리를 그릇 하나 가득 넣으셨더라고요. 그걸 1분도 안 돼서 마시니까 혈당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제가 블루베리를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17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은 23이나 내려갔고요. 본인도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루베리 효과 제대로 보시려면요. 절대 갈지 마세요. 한 알 한 알 천천히 씹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와 함께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철분 음식, 그리고 믹서기.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블루베리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하면 효과가 두세 배로 뛰는 황금조합이 있거든요. 첫 번째 황금조합, 실론계피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냥 계피가 아니에요. 실론계피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사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라고 해서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에 안 좋습니다. 특히 많이 드시면요. 실론계피는 달라요. 스리랑카산 고급 계피인데요. 껍질이 얇고 종이처럼 여러 겹으로 말려 있어요. 색도 연한 황금빛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쿠마린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실론계피가 왜 블루베리랑 잘 맞느냐면요. 둘 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거든요.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둘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계피를 반 티스푼만 섭취해도 인슐린 민감도가 즉각적으로 향상되고 그 효과가 무려 12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에 실론계피 뿌려서 드시면요.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실론계피 가루 4분의 1티스푼 정도만 살짝 뿌리세요. 섞어서 드시면 돼요. 계피의 따뜻한 향이 블루베리의 상큼함과 어우러져서 맛도 좋습니다. 구매할 때 포장에 실론 시나몬이나 트루 시나몬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 이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다크 초콜릿입니다. 어머, 당뇨 있는데 초콜릿을 먹어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진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달콤한 밀크 초콜릿 말고요.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처럼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줍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고품질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낮았습니다. 블루베리랑 같이 드시는 방법은요. 카카오 85%,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작게 부숴서 블루베리 한 줌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쌉쌀한 맛과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다만요, 이건 매일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20, 30지 정도만요, 간식으로 즐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황금조합,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 아시죠? 요즘 건강식품 코너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이 작은 씨앗이 자기 무게의 10배가 넘는 물을 흡수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젤처럼 끈적해지거든요. 이 젤이 블루베리랑 함께 위 속에 들어가면요. 블루베리의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급격한 상승이 없어요. 게다가 치아시드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요. 식욕 조절에도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기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방법은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치아시드 2큰술을 물 반 컵이나 무가당 아몬드 밀크에 담가 두세요. 다음날 아침이면 푸딩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 한 줌 넣고 원하시면은 실론계피까지 뿌리시면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박정숙 님이 계셨어요. 광주에서 텃밭 가꾸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침마다 흰죽 드시다가 블루베리 치아시드 푸딩으로 바꾸셨거든요.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 내려갔어요. 식후 혈당은 19 내려갔고요. 본인 말씀이요. 오후에 간식 생각이 안 난대요. 예전에는 3시쯤 되면 뭔가 달콤한 거 먹고 싶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2kg 빠지셨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할까요?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블루베리 15-20알을 권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한 줌 정도요. 이게 황금 용량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절대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3-4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아침 식사 후에 5알, 오전 간식으로 6-7알, 저녁 식사 후에 5-6알, 이렇게요. 왜 나눠 먹어야 하냐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은 아무리 블루베리라도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여러 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밤새 굶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과일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세요. 오트밀이든 계란이든 뭐든 드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에 블루베리 드세요. 그러면 아침 식사에서 섭취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완충 역할을 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간은요, 식사 후 2-3시간 지났을 때예요. 아침 7시에 식사하셨으면 9시, 10시 사이요. 점심 12시에 드셨으면 오후 2시, 3시요. 이때 블루베리를 견과류 몇 알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아몬드 5알, 호두 2-3알 정도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더 늦춰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저녁이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저녁에는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잠자리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드시고요. 양도 적게 드세요. 블루베리 10알 이하로요. 자, 블루베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다른 과일도 궁금하시죠? 당뇨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과일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과일이었어요? 네, 과일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완전히 달라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강한 지방이 많아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요. 혈당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아보카도 반 개 드셔도 혈당이 거의 안 변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의 지방이 함께 먹는 다른 음식에 당 흡수를 늦춰줘요. 밥이나 빵 드실 때 아보카도 곁들이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해요. 칼로리가 좀 있으니까요. 둘째, 초록 사과. 빨간 사과 말고요. 신맛 나는 초록 사과요. 초록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게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 지수가 38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중요한 거요, 껍질 벗기지 마세요. 섬유질 절반 이상이 껍질에 있어요. 그리고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오후 간식으로 초록 사과 한 개랑 아몬드 몇 알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구아바. 구아바 아시죠? 열대 과일인데요. 요즘 마트에서도 보여요. 혈당 지수가 33밖에 안 돼요. 초록 사과보다도 낫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오렌지에 4배나 들어있고요. 섬유질도 엄청 많아요. 가운데 C 있는 부분까지 다 드세요. 거기가 섬유질 가장 많은 곳이에요. 넷째, 수박. 수박이요? 수박 엄청 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수박 피하시는데요. 사실 적당량 드시면 괜찮아요.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한두 조각, 100, 150 정도 드시면 순수 탄수화물이 6기밖에 안 돼요.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차갑게 드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좋고요. 다섯째, 오렌지와 귤. 비타민C 풍부하고 좋은 과일이에요. 근데요, 절대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은 다 빠지고요. 탄산음료랑 비슷해집니다. 생과일로 드세요. 껍질 벗기고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서요. 하얀 막 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거기 팩틴 많아요.
작은 귤, 두세 개 정도는 당뇨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건은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첫째, 우유, 철분 음식, 믹서기. 이 세 가지는 피하세요. 둘째, 실론계피, 다크 초콜릿, 치아시드. 이 세 가지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하루 15, 20알을 세네 번 나눠서 드세요. 공복은 피하시고요. 이것만 지키시면요, 2주 안에 혈당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에서 도움받으세요. 블루베리 한 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